최근 아시아개발은행에서조차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전망했습니다. 최근 아시아 경제 전망 발표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대비해서 올해 7월에는 0.8%나 엄청 낮췄습니다. 한국은행도 0.8%를 전망했고 한국개발연구원도 0.8%를 전망했고요. 그리고 국제기관인 국제통화기금 IMF,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모두 다 1%로 예상했고요.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이 1% 아래라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내수경기 살린다는 핑계로 금리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모두 다 부동산에 쏠리게 했고요. 그러니 내수경제 소비가 순환되지 않았고요. 이제 건설 투자 감소, 관세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약세 등으로 인해서 한국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추경을 진행하면서 국채 발행 그리고 민생 소비 쿠폰을 뿌리면서 유동성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도 장기적 성장 전망 하향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물론 단기적 성장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이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고요. 영상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 성장률을 0.8%로 대폭 끌어내렸고요. 출생률 저하, 노인 인구 급증,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성장률이 줄어들 수밖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OECD에서 전망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란 한 국가의 노동, 자본, 자원 이런 모든 생산 요소를 총동원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최대 성장 수준이 10년 전만 해도 3%대였는데 지금은 2%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상한선이 계속 막혀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 저성장 국면 초입에 진입했다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향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는 반등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4월 이후에 꾸준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체감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12월 정치적 불확실성, 계엄령 여파로 88.2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에 발표된 110이라는 지수는 최근 4년 동안의 최고 수치입니다. 그만큼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듯이 각종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전망하고 있지만 소비자 심리지수와 더불어서 한국 GDP 전분기 대비는 오히려 플러스권으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24년도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찍었고요. 그리고 25년 1분기 계엄령 여파로 인해서 또 마이너스를 찍고 다시 반등하면서 지금 전분기 대비 엄청 많이 상승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보시면요. 2분기에 한국 경제 성장이 0.6%를 기록한 게 소비와 수출이 이끌고 건설 투자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단 민간 소비가 0.5% 증가했고요. 관세 부과하기 전에 사재기 소비에 대한 여력도 크고 또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중심으로 1.2%가 상승했습니다. 즉 내수 소비는 민간 소비, 정부가 돈을 풀었고요. 그리고 정부 소비가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4.2% 증가하면서 반도체와 석유, 화학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신호죠. 다만 이렇게 반짝 증가한 게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0.2%에 대해서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정책 그리고 내수 소비를 위해서 돈을 풀면서 소비 회복에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설 투자 침체 그리고 설비 투자 침체로 인해서 불안한 요소가 있고요. 또한 외부적 관세 협상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반기에 수출 여건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관세 리스크는 어떻게 될지 투자 부진은 계속 될지에 대해서 의문인 상태입니다. 일단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단기적 반등 그리고 중장기적 구조적 둔화 가능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짝 상승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듯 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